자, 이번 시간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을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론을 좀 시간을 많이 좀 제가 배분한 다음에 정확하게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투자론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아요. 부동산 투자론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투자론이라는 것이 나온다면은 6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이제 기출문제 키워드가 지렛대 효과를 볼 거예요. 지렛대 효과가 가장 유력하고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가 뭐고 그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투자의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어떤 수익률이 있는지, 그 다음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그 다음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가겠는데요. 먼저 지렛대 효과 갑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우리 기본서 가도록 하죠. 기본서 272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 페이지 272페이지인데요. 지렛대 효과로 가죠. 지렛대 효과 들어갑니다. 자, 지렛대 효과로 가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라고도 해요. 레버리지라고도 하죠. 자, 그럼 지렛대 효과가 커지게 되면, 자, 타인 자본을 빌립니다.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는 커지죠. 무조건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증가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가장 출제 빈도가 또 높고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정과 부와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정은 플러스고요. 부는 마이너스, 중립적은 0이죠.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자기 자본. 이걸 이제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가 종합입니다. 자, 종합 수익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낮아야 돼요. 이 저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저당 수익률은 이자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이자 수입이 가장 낮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요게 반대되면은 부가 돼요. 부가 되고, 자, 같으면은 우리가 중립적이 된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어차피 문제를 연결시켜야 할 부분이 넘기시면은 275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여기 가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그럼 투자의 위험의 유형으로 한번 가보죠. 자, 앞자만 따서 사금법인이거든요. 사금법인유. 그럼 사업상 위험은 사업 자체에서 오죠. 자, 우리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경영 위험. 이라고 하고요. 수익성과 관련이 돼요. 수익성. 자, 사업 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수익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 운영, 그 다음 위치적이라는 거죠. 세 가지. 시장, 운영, 위치적. 그래서 제가 사업장은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는데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변합니다. 불확실해서 나타나죠. 경기가 침체돼서 갑자기 공실이 생겨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요. 운영은 영업 경비가 변동을 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위치적은 중요한 건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부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가지고요. 자, 금융적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커지고 지분 수익률도 올라가지만 내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자, 법률적은 법이 바뀝니다. 내가 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린벨트를 또 묶었어요. 그럼 정책이 변화돼서 그렇죠. 정책 변화. 갑자기 나한테 규제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입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이 되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자,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인플레 위험이 심하기 때문에 고정을 좀 변동이자로 선호하려고 하죠. 자, 유동성은 현금화가 되지 못하죠. 유동성은 현금화가 되지 않으니까 낮은 현금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위주로 좀 가면서요, 부동산 투자 위험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자, 페이지는 167페이지입니다. 자, 167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거는 전세를 안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자, 우리가 타인 돈을 가지고 전세 자금을 갖고 수익금의 지렛대 효과로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 예의다.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분 투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은 반드시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넘깁니다. 자, 넘기시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쭉 넘기셔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계산 문제입니다. 8번. 자, 8번이 지렛대 효과의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 퍼센트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퍼센트로 가야 되거든요.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해서 A 부동산에 투자했다.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죠. 15%다. 대출 금리가 10%다. 현재 갑이 활용되고 있는 대부 비율은 50%이다. 갑이 80%로 높아졌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냐? 자, 그럼 우리가 퍼센트로 가기 때문에 대부 비율이 해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0%에서 대부 비율이 80%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내 돈이 내려가고요. 자, 빌린 돈이 이제 올라가서 빼주잖아요. 수익에서 빌린 돈을 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퍼센트로 간다면 대부율이 50이면 지분도 50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똑같죠. 투자 수익률은. 그래서 15%다.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내 돈이 내려가고 빌린 돈을 빼줘야 돼요. 자, 그럼 빌린 돈을 빼주게 되면요. 50%를 빌렸죠. 거기다 10%니까 하나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나아요. 0점이 됩니다. 그리고 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얘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되니까 20%의 수익률이 낮죠. 자, 그렇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정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 비율이 80이면 내 비율은 20%예요. 자, 그러면 80%를 빌렸죠. 그럼 80%에다가 0점이라니까 8%가 되죠. 그럼 7%가 됩니다. 그럼 7을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0.35가 떨어져요. 아까는 0점이었죠. 그럼 35%가 되겠죠. 그러면 15%만큼 상승하게 되니 15% 상승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교재로 가셔서 문제로 가시면은 지렛대 효과 위험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쭉 가시다 보면은 문제를 선별합니다. 22번입니다. 22번. 자, 부동산 투자에서 재물 레버리지 효과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78페이지죠. 자, 이건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오프라인에서 얘기했을 때,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지렛대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 증가입니다. 위험 증가. 그래서 정리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이 감소하면 틀려요.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지문은 안 읽어줘도 돼요. 근데 읽어본다면, 자, 예상한 거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지면 경기 변동, 금리 변동이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니까 무조건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이 증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갑니다. 자, 23번에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십시오. 자, 이게 기출이 자, 냈었는데요. 요게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랑. 그렇다면 얘네들이 유사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79페이지에 23번이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거든요. 밑에는 6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에 800만 원이 순토득이고요. 가격 상승은 2%가 됐다는 건 1억에서 2%가 200만 원이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자기 자본 내려갈 거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그 다음에 내 돈입니다. 내 돈이고, 자, 수익이 있으면은 수익에서 남의 돈을 빼죠.
남의 돈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내 돈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이 들어갔고 NOI 순영업소득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에다가 주의하실 게, 자, 우리가 총 투자가 1억이에요. 자, 1억에서 가격 상승이 몇 퍼센트냐면 가격 상승률이 2% 됐다는 건 2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800만 원의 수익만 아니라 200만 원의 수익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이자를 빼야 되죠. 자, 그럼 이자를 빼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입금이 600이에요. 그럼 6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에다가 이자가 필요하잖아요. 8%. 그럼 0.08이니까 6, 8, 40, 480만 원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80 나갔으니까 520만 원이 나한테 수익이 나는 겁니다. 520만 원. 자, 그럼 내 돈은 4천만 원에서 520만 원을 벌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0.13 떨어지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관련되는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넘기셔서 그 46번으로 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자, 문제집입니다. 자, 우리 191페이지 46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이 정답이죠.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요. 인플레가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이 원금에 손실이 있다 보니까, 자, 고정 대신 변동으로 선호하죠. 이게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쪽은 이제 앞쪽 파트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지리교과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봅니다. 요거는 우리가 72번입니다. 자, 72번이 좀 이의시청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자, 논란이 돼서 이의시청이 들어가는데, 자, 이 지리교과를 아까 우리가 뵀을 때 퍼센트를 구하는 거와 금액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식이 하나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72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자, 이 시청이 들어갔던 문제를 제가 조금 고쳐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돼 있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활용은 위험이 무조건 증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 위험 무조건 증가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볼게요. 자, 니은은 여러분들 이제 식을 하나 적어놔 보세요.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니은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합니다. 자, 밑에다가 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있어요. 이거에다가 더하기 종합에다가 이자를 빼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을 뺍니다. 거기다가 부채 비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만약에 400%면 4배 빌린 거거든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나눈 거죠. 그럼 얘가 50%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원 냈고 타인 돈이 50을 낸 거죠. 그럼 반을 낸 거죠. 0.5배만큼 빌린 거예요. 그러면 자, 종합이 얼마입니까? 종합이 10이죠. 10이고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럼 10에다가 마이너스 이자가 얼마 나갔어요? 자, 10이 나갔죠. 그럼 마이너스인 만큼 까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 우리 세 가지를 보잖아요. 자, 이건 다 똑같을 때가 중립적이고요. 그럼 종합이 10인데, 자, 저당이 10이에요. 이거 빌리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부의 지렛도가 돼서 지렛도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이만큼 까지는 거예요. 빌린 것만큼. 자, 그래도 다행히 0.5밖에 안 빌렸기 때문에 1이 되니 11%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는 지문으로 했거든요. 틀렸죠? 그럼 11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지문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 처리를 다 해준 거예요. 자,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이 낮아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지금 이게 부거든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11%가 됐다는 거는 만약에 타인 돈을 더 빌리게 돼도 이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뺀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그 부채 비율을 낮추더라도 정으로는 전환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저당이자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 만약에 저당 수익률을 낮추게 되면은 정의 레버주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자본과 저당이 동일할 경우 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얘와 얘가 같아요. 같다면 자 얘에서 얘 빼면 제로잖아요. 자 이게 제로거든요.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니 자기 자본과 종합이 같아지죠. 그럼 총자본과 저당이 동일하다면 부채비 변화는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3번으로 나왔었어요. 니은하고 우리가 니을이 맞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니은이 틀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우리가 니을 하나밖에 안 맞다는 거죠. 세설에 보시면은 이 가다반이 나와서 이 문제 처리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맞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니은하고 니을이 맞으려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이 11%에 맞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산 방식이 한번 이 시청 들어갔기 때문에 글쎄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몸이 사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75번 정도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입니다. 자 부동산은요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현금화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디까지 끄냐면 좀 가보세요. 그래서 지렛독가는 또 우리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본다면 93번입니다. 216페이지죠. 자 페이지 문제집 216페이지 보시면 93번이 사금범위유예요. 자 그러면 93번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위험은 뭐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로자의 파업 가능성, 관리자의 관리 능력, 영업경비 증가, 임대료에 대한 연체인데요. 여기서는 영업경비 증가를 키포인트로 보세요. 영업경비가 운영경비거든요. 그럼 여기는 운영에 대한 위험,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이제 97번 같은 경우는 또 찾는 거죠. 자, 97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 관련된 거, 사금 범위를 찾는 겁니다. 투자 자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채무의 가능성이 크대. 그 돈을 많이 빌린 거잖아요. 그 금리 상승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발생했다는 거는 금리가 상승했다는 건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98번이 이제 간평이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갑니다. 자, 일단은 다 볼게요. 우리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레버리지 효과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총과 지분을 차감해서 정의된다? 자, 총과 지분을 자,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10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그럼 얘 지렛 효과가 얘보다는 높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한 13% 된다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지금 지렛 효과가 자, 얘와 얘를 빼서 플러스가 되지만 정의되잖아요. 자, 보세요. 총 자본이 만약에 10이고 자기 자본이 13이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거꾸로 해서 지분 수익률이 총 투자를 차감했을 때 이 차감에 대한 것이 정의됐을 때 정의를 해볼 거다.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총 자본과 저당을 뺐을 때 플러스가 됐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1번은 제가 해설을 앞에는 지분 투자가 더 커야 되잖아요. 13, 얘가 10. 그러면 그걸 차감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게 정의 레버리지 거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간평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차입이자가 저당이거든요. 차입이자가 총 투자보다 높다? 그럼 이건 부의 레버리지 거가 되겠고요. 자, 정의 레버리지 거는 이자의 변화 등으로 부의 레버리지 거 변화도 될 수 있죠. 자, 정의요.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부가 정의되려면 자 대부 비율을 낮춰서 된다? 아닙니다. 이 이자가 바뀌어야 돼요. 항상 정과 부는 이자가 바뀌었을 때가 되는 거죠.
이자의 변화를 부의 레버리지 변화될 수도 있다. 자, 부채 비율, 타인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 인해 지분 투자 수익률도 증대합니다. 한편 차익 금리도 상승하니 지분 투자 수익률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자기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부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대출 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부의 레버리지 발생을 적용할 때 대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대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갚아야 될 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안 중에 하나다. 그 부분에 대한 98 정도면 1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그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와 투자 위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자, 어느 부분인지 보냐면,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275페이지 마시고, 넘기시면 276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렛대 효과와 투자 위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익률은 뭐고, 그다음에 기대와 요구 중에서 기대가 요구보다 클 때 투자를 하고 자금은 선택하지 않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항상 요구보다 큰 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소로는 276입니다. 기본소. 276으로 가죠. 자, 수익률을 볼게요. 자,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 있냐? 들어갑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앞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는 수익률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에 분석합니다. 자, A에 대한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객관적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1억을 가지고 투하했다. 그래서 1억이라는 투자 비용이 들어가요. 투자 비용이 내가 내는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봅니다. 예상 순수익. 자, 그러면 예상이 나오면 기대 수익이죠.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예상 순수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20%의 수익률을 가잖아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항상 확률로 가중평균하는 건 제가 계산 문제 풀 거고요. 그럼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 돼요. 커 나왔을 때. 그럼 요구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최소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최소한 요구하는 것만큼 나와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요구 수익률이 어때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보장되는 것보다 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10%만큼 요구한다면 당연히 선택하죠. 그래서 얘는 주관적이거든요. 개인마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10%를 요구했다. 그럼 포기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투자를 선택하겠고, 만약에 요구하는 게 커요. 을돌이는. 그럼 이건 기각한다.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 같을 때도 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27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이 잘 나옵니다. 여기가 27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이 잘 나와요. 자, 이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거든요. 그럼 1번과 2번을 선택했을 때, 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투자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올려놔요. 2억으로. 그럼 2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내 투자 비용이 높아지니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나중에는 기대와 요구가 같을 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요구가 커요. 그럼 투자를 기각하죠. 그럼 투자 수요가 없습니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자, 1억이 아니라 막 5천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내 투자 대비에 대해서 수익률이 예전보다는 좋은 거죠.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서 기대와 요구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같아져요. 그렇다면 중간에 생략하고요. 자, 지금 얘는 크니까 나중에는 하락해야지만 같아지고요. 자, 얘는 나중에 상승해야지만 같아진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죠.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실현이라는 자체가 이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사후적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1년이 돼봐야 안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은 상생관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여기와 관련되는 문제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시죠. 갑니다. 가셔서 투자론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파트. 자, 가겠습니다. 자, 쭉 넘겨볼게요. 지금 관련된 문제 중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넘기게 되는, 자, 지금 나온 거와 연관되는 문제가 가장 우리가 맞는 거는 쭉 넘겨보시면은 계산 문제도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24번에다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계산 문제가 아주 수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한 건데, 자, 이건 제가 계산 문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이 지문부터 볼게요. 지문부터 풀어버리면,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쭉 넘겨보시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수익률 개념.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인데, 쭉 넘겨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쭉 넘기시면은, 자, 87페이지로 한번, 87번으로 가볼까요? 87번. 자, 우리가 85번 갈게요. 212페이지. 자, 여기 이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 212페이지 문제집입니다. 85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 안 한 것도 있지만, 기대 수익률은 예상이에요.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 수익과 예상 수익 들어갔고요. 실현은 투자하기 후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후 실제로 달성된 거 맞고요. 요구 수익률 투자자한테 보장되는 최소한 수익률 맞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겠지만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률의 그 위험이라는 건 위험을 피하지 않고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고요. 자, 이거예요. 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자,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증가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투자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상 순수익에다가 요구 수익률을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하나의 할인율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구 수익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가치는 우리가 하락한다. 그렇게 고쳐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가 쭉 넘겨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죠. 앞으로 오셔서 24번으로 가겠습니다. 179. 자, 이 계산 문제가 약간 편법이 있습니다. 그 편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24번은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이에요. 곱해서 더한다는 건데, 자, 일단은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와 아래 같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죠. 자,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하냐?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을 낸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비관적, 자, 앞장만 딸게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발생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여기가 20, 60, 그 다음에 20이죠. 자,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있으면, 자, 이 수익률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사상에 따라서.
그래서 4, 8, 13이면 자, 원래는 오리지널을 푼다면요. 자, 오리지널 푸는 방법 해설해 보시면은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소수점으로 바꿔야 돼요. 0.21 받고 4%니까 0.8이 나오겠고요. 자, 60은 0.6이죠. 그럼 8이니까 4.8이 나오겠고, 그 다음 20은 0.2니까 우리가 곱하면 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하게 되면은 8.2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약간 편법을 쓰게 돼요. 자, 연차 드신 분들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요거 앞에 나온 숫자가 맞거든요. 20에서 4를 곱하니까 80. 자, 60에서 8을 곱하니까 480. 20에서 13을 곱하니까 260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820이죠. 그래서 좀 계산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820이니까 8이가 나오면 정답입니다. 5번이 나오면 4번이 나오면 정답인데, 일단 야매로 가는 거는 우리가 쉽게로 가는 이 비법입니다. 그지만 그 중에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될 게 20, 30, 24가 나와서 80%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소수점으로 하나를 고쳐야, 만약에 둘 다 소수점을 고치면 나중에 가서 또 퍼센트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은 하나는 소수점을 고친 다음에 나와서 8.2%가 나오고, 자, 이게 어려우시면은 앞에만 맞으면 되니까 820이 나오면 8위를 찍어라. 8.2%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